일본 간장도 먹으면 안 되나요? 이번에 방사성 물질 검출 사례를 보면 미소 된장 그런 데서 나왔어요. 근데 미소 된장에서도요? 예. 그 김영조 의원실이 예. 물론 반송됐지만 예. 근데 그거는 반송됐다 하더라도 야.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초콜릿에서는 왜 나올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밀크 초콜릿, 우유, 아하. 우유 같은 것도 되게 그 방사능 오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그 소가 예. 풀을 먹는 과정에서 그 풀이 또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잖아요. 최근에 또 뭐 와. 연구 결과 나왔는데 거기 보면 방사능 물질 세슘이 방사능을 300년간 띄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일대의 67%, 65%인가가 이제 세슘에 오염돼 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쓸려 내려온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 초기부터 그런 보도들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연구를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된 거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농산물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방사능 예, 수치가. 왜냐하면 뭐 두릅이나 고사리나 예. 버섯류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수산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버섯류 뭐 이런 데도 막 예. 제가 그 후쿠시마 현장 취재 갔던 한 기자한테 들었더니 그 현장에서 만난 그 후쿠시마 인근에 살고 있는 소년이었는데 이제 뭐 낚시를 하고 있어서 뭐 이런 거 괜찮냐 등등 묻다가 뭐 이 무슨 그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방사능 농도. 측정. 예, 방사성 농도 측정기로 이렇게 됐더니 그 거기서도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한테도요.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사람한테는 그 사람 정말 오염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자연 선량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연 선량. 네. 예. 그거는 확인하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 측정했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지금 중요한 것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버섯, 두릅 뭐 이런 이른바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심각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예컨대 그 방사능 물질에서는 삼중수소만 위험해 이게 아니라 그 이외에 63개 그 핵종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가지고 그냥 막 무단 방류되는 것에 대해 살펴봐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좀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네요. 수산물만, 뭐 생선만, 활어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에요. 농산물 전체까지도. 저희가 또 그 일본 후생 노동성이 네, 그 방사능 검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예. 신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니터를 해보면 농산물에서 굉장히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토양이 다 오염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면 쓸려서 내려오고 눈이 와도 쓸려서 내려오고 바람에도 쓸려오기 때문에 그 말할까 바다로 방류돼서 퍼지는 것보다 이게 농축된 형태로 거기서 재배된 농산물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뭐 멧돼지 이런 거는 뭐 말할 수 없이 높게 나오고 그래요. 멧돼지요? 거기서 이제 서식하는 멧돼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방사능 검사 그건 뭐 베크렐 수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높게 나와요. 큰일이네.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 아니 뭐 예를 들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난 지 40년 다 돼가는데 지금도 그 주변에 그 농산물 뭐 버섯이나 이런 데서 네. 방사능 물질 세슘 나오는 거하고 같은 거죠. 예.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하여튼 지금은 하여튼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너무 그렇죠. 심각하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일본산 식품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이렇게 놓고 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궁금한 건 그럼 우리 정부가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네. 국민들이 좀 안전한 식품을 먹을 권리 이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생기는데요.